울릉공항이 세계 최초 지하 활주로를 공개했다. 이 확장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울릉공항 확장 공사가 본격화되었다. 지하 활주로는 군사와 민간 겸용으로 설계되었다. 지하 활주로는 1500m 길이로 건설된다. 이는 기존 지상 활주로 1200m를 보완한다. 울릉공항은 2028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한다. 지하 시설은 2029년 완공이 예정되었다. 지하 활주로는 가두봉 지하 50m 깊이에 위치한다. 케이슨 공법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 한국은 브라질 상파울루 항공모함을 15억 달러에 구매했다. 이는 동해 전략의 핵심 전력이다. 상파울루함은 24,200톤 규모의 시톨 항공모함이다. KF-21 전투기를 20대 탑재한다. 지하 활주로는 일본의 독도 야욕을 저지한다. 초계기와 전투기가 상시 배치된다. 울릉공항의 지하시설은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다. 방어벽 두께는 5m에 달한다. 항공모함 구매는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은 동남아 방산 시장을 선점한다. 지하 활주로는 F-50과 P-3 초계기를 운용한다. 독도 순찰 시간이 3배 늘어난다. 상파울루함은 265m 길이로 설계되었다. 8도 기울어진 비행갑판이 특징이다. 한국은 항공모함을 울릉도 근해에 배치한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움직임을 견제한다. 지하 활주로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췄다. 동해 전역을 실시간 감시한다. 정부는 울릉공항 확장에 1조 원을 추가 투입했다. 총사업비는 7,633억 원을 초과한다. 상파울루함은 2000년 브라질이 프랑스에서 수입했다. 한국은 2025년 재구매를 완료했다. 지하 활주로는 80인승 엠브레어 E190기투를 수용한다. 관광객 이동이 혁신적으로 개선된다. 일본은 한국의 항공모함 구매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주권을 지지했다. 울릉공항은 사동항 앞바다 23만 6천 평방미터를 매립했다. 지하시설은 가두봉 절토로 건설되었다. 상파울루함은 750명 승조원이 운용한다. 한국 해군은 2년간 훈련을 준비했다. 지하 활주로는 비계기 운항을 지원한다. 야간 비행은 2029년부터 가능해진다. 한국은 항공모함으로 통해 패권을 장악한다. 중국과 일본의 해상 위협이 무력화된다. 울릉공항은 하루 2,000명 이용을 목표로 한다. 지하시설은 군사작전의 핵심이다. 상파울루함은 마하 0.8 속도로 항해한다. 12노트로 독도까지 2시간에 도착한다. 지하 활주로는 ATR-72 여객기를 운용한다. 김포울릉 노선은 55분 소요된다. 일본은 독도 근해에 조사선을 추가 배치했다. 한국의 항공모함은 이를 즉각 감시한다. 정부는 지하 활주로에 AI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세계 최초의 기술 혁신이다. 상파울루함은 10억 달러로 개조되었다. KF-21 탑재를 위한 갑판이 강화되었다. 울릉공항은 응급환자 수송 시간을 단축한다. 지하시설에서 헬기 이착륙도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항공모함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5조 원 협력 계약이 논의된다. 지하 활주로는 3시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80인승 항공기의 안전 이착륙이 보장된다. 상파울루함은 독도 방어를 위한 병력 수송을 지원한다. 300명 해병대가 상시 배치된다. 울릉공항은 동해 관광의 글로벌 허브로 떠오른다. 지하시설은 안보의 요충지다.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외교적 압박을 가한다.
한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지하 활주로는 915만 평방미터 토사로 매립되었다. 가도봉 절토는 30개월간 진행되었다. 상파울루암은 알세 레이더를 장착했다. 500km 내적 함정을 탐지한다. 울릉공항은 연간 1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다. 지하 활주로는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은 항공모함으로 서해 훈련을 확대한다. 중국의 항모 전단을 견제한다. 지하 활주로는 18m 높이 케이슨 30개를 사용한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 공법이다. 상파울루암은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한다. 200km 사거리로 적함을 정밀 타격한다. 울릉공항은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지하시설은 독도 방어의 핵심이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한국의 항공모함은 이를 무력화한다. 지하 활주로는 24시간 작전이 가능하다. 비상시 F-52 10분 내 출격한다. 상파울루암은 5년간 동해에서 운용된다. 2030년까지 국산 항모로 교체된다. 울릉공항은 지역 경제에 1,500억 원 효과를 창출한다. 관광 소득이 40% 증가한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항모 훈련소를 설립한다. 2027년 울릉도의 센터가 완공된다. 지하 활주로는 환경 친화적 설계로 주목받는다. 매립 토사는 재활용 자재로 사용된다. 상파울루암은 12대 헬기를 추가 탑재한다. 독도 상륙 작전이 강화된다. 울릉공항은 국제선 활성화를 검토한다. 일본과 러시아 노선이 논의된다. 일본은 한국의 항공모함 배치에 군사훈련을 확대했다. 한국은 이를 감시한다. 지하 활주로는 1만 6천 톤 케이슨으로 건설되었다. 이는 사동항 공법의 2배 규모다. 상파울루암은 2030년까지 50억 달러를 절감한다. 국산 항모 개발 비용이 줄어든다. 울릉공항은 동해의 불치망모로 불린다. 지하 활주로는 이를 현실로 만든다. 한국은 항공모함으로 아태 지역 영향력을 확대한다. 인도네시아와 동맹이 강화된다. 지하 활주로는 400mm 방어문으로 보호된다. 적의 미사일 공격을 차단한다. 상파울루암은 독도 순찰에 투입된다. 일본의 조사선을 24시간 감시한다. 울릉공항은 80인승 항공기로 수익성을 높인다. 엠브레어 E192-2가 주력 기종이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한국의 항모는 이를 정치적으로 압박한다. 지하 활주로는 7,092억 원 사업비로 완성된다. 2029년 글로벌 안보의 상징이 된다. 상파울루암은 265m 비행갑판으로 운용된다. KF-21 이착륙이 최적화되었다. 울릉공항은 관광객 이동 시간을 7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 지하 시설이 이를 지원한다. 한국은 항공모함으로 통해 군사 균형을 유지한다. 중국과 일본의 위협이 줄어든다. 지하 활주로는 첨단 냉각 시스템을 갖췄다.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다. 상파울루암은 2035년까지 동해 주력 전력이다. 국산 항모 개발이 가속화된다. 울릉공항은 지역 주민의 삶을 혁신한다. 응급 의료 시간이 70% 단축되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항모 기술을 도입한다. 10조 원 규모의 협력이 예상된다. 지하 활주로는 독도 방어의 최전선이다. 일본의 군사적 도발이 무력화된다. 상파울루암은 750명 승조원의 숙련도를 높였다. 2026년 실전 배치가 완료된다.
울릉공항은 동해의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른다. 지하 활주로는 안보의 핵심이다. 한국은 항공모함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을 선도한다. 브라질과 추가 협력이 논의된다. 지하 활주로는 세계 최초의 혁신 사례다. 울릉공항은 글로벌 주목을 받는다. 상파울루함은 동해의 평화를 지킨다. 한국의 기술력은 일본의 야욕을 좌절시켰다. 울릉공항은 관광과 국방의 중심이 되었다. 지하 활주로와 항모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